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1월 월정립 매수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서대리가 연말정산 환급으로 400만원 돌려받았던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물론 연말정산 신고 시뮬레이션 결과라 실제 2월 월급날에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2014년부터 연말정산하면서 한 번도 결과가 달라진 적 없었던 만큼 2월은 풍족한 월급날이 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덕분에 2025년 상반기 월정립 매수는 부담 없이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월급에서 세금 떼가는 비율인 원천징수 비율을 100%로 해뒀습니다. 회사마다 비율 세팅 방법과 선택지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100%, 120%둘 중 하나 선택이라 미리 뜯어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100%로 해뒀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신고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받은 사항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양가족과 자녀가 없기 때문에 관련 혜택은 1인 150만원, 기본공제가 전부입니다. 일단 제가 받은 소득공제 항목을 보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포함해서 월급 받으면 자동으로 빠지는 국민연금 건보료 공제와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서대리 소득공제 전부입니다.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전산에 잡히는 내용들이라 저는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항목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용체크카드 공제도 조금 있지만 개인적인 소비는 월급의 10%도 안 되다 보니 관련 소득공제액은 100만원 초반대입니다. 간혹 소비를 많이 해야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그냥 300만원 이상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연봉의 25% 이상 쓴 다음부터 공제 대상 금액으로 잡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 7천만원 넘으면 250만원이 끝입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연말정산 환급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이용액이 추가로 소득공제 잡히는 구조지만 자산 만들기나 절세가 목표라면 일부러 돈을 더 써서 카드 소득공제 늘리는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월정립 매수에 쓰는 게 훨씬 좋은 재테크라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작년 주식시장이 좋았던 덕분에 월정립 매수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일반 계좌와 연금 계좌 합쳐서 수익이 1억 4천만원 넘었습니다. 월정립 매수한 돈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아둔 자산들이 복리로 불어난 효과지만 매년 현금을 좋은 자산으로 전환한 덕분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방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계획보다 잘 돌아가고 있는 만큼 굳이 새로운 투자 방법을 찾기보다는 지금 방법을 더욱 든든히 하는데 제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뿐입니다. 이처럼 저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득공제를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보료 납부액은 정해져 있고 대출이자도 매월 정해진 날짜가 되면 은행이 제 계좌에서 돈을 빼가기 때문에 서대리가 미리 준비하거나 신경 쓸 일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연말정산을 위해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세액공제입니다. 누구나 적용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소비 대신 자산을 확보하면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IRP 300만원 입금입니다. 매년 최대 900만원 한도로 연봉 5,500만원 넘으면 입금액의 13.2%, 5,500만원 이하면 16.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이 돈은 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금융자산으로 쌓이는데 세금까지 줄여주니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서대리는 작년에 ISA 만기 해지 후 연금계좌 이전도 했기 때문에 39만 9천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서 연금계좌 공제액을 보면 1200만원의 12%인 144만원 적혀 있는데 이건 지방세가 빠진 금액입니다. 144만원의 10%인 14만 4천원이 이후에 지방세로 추가되는 구조니 실제로는 13.2% 세액공제가 맞습니다. 참고로 2024년 1년 동안 연금저축펀드는 1286만원, 개인형 ARP는 559만원 투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은 줄여주고 나의 금융자산을 늘려주는 말도 안 되게 좋은 제도인 만큼 저의 재테크 1번 우선순위는 언제나 연금계좌 900만원 채우기입니다. 연금계좌 관련 세액공제 말고 서대리가 추가로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결혼 세액공제 50만원과 기부금 14만원이 끝입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하면 당사자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와 아내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부금 14만원은 고향사랑기부 10만원과
여러 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15%가 세액공제 금액으로 잡힌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대리가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은 항목들을 하나씩 소개해봤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정산은 돌려받지 않거나 오히려 뱉어내는 게 더 좋은 상황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았다는 의미는 나의 실제 세금이 나라에서 미리 걷어간 세금보다 적기 때문에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환급액만큼 나라의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으로 돈을 뱉어냈다면 그동안 실제 세금보다 적게 냈다는 의미입니다. 나라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리고 있던 상황이라 볼 수 있죠. 물론 연말정산에 진심인 분들이라면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돈을 돌려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받은 돈을 소비가 아니라 좋은 자산 매수하는 데 사용하면서 1년, 2년 세월을 쌓아가다 보면 복리의 마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연금계좌와 ISA 투자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구독자님들의 소득이나 자금 계획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연금계좌 투자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900만원 다 채울 필요 없이 한 달 5만원, 10만원씩이라도 없는 돈이다 생각하면서 ETF 모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한도까지 꽉꽉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연금계좌에 1년 600만원 입금하던 서대리가 입금액을 900만원으로 늘렸고 이제는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연금저축펀드 입금을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다만 연말정산 관련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기준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낮춰주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 근거로 나온 실제 세금을 그만큼 빼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공제만으로 세금이 이미 0원이거나 세금보다 공제 혜택이 더 많으면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나의 소득과 과세표준 구간이 얼마인지, 결정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연말정산을 똑같이 준비했더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하기 전에 본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결정세액부터 확인해보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말정산으로 10만원 돌려받는다는 말만 듣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10만원 결제했는데 돌려받지 못해 당황했다는 뉴스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